자, 첫 번째 모의고사 1회차 모의고사 강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법 2차 첫 번째 모의고사 범위는 1장부터 2장 4절까지가 범위였죠. 문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범위 자체도 많이 넓지도 않은 범위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명확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공부하시는 데는 어렵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는 관세법 2조 정의 중 다음의 정의에 대해서 기술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오기는 힘들겠죠. 하지만 여기 이번에 출제됐던 5문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른 문제와 함께 곁다리로 같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라 출제를 한번 해봤고요. 먼저 수입이란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소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요게 이제 큰 줄기고, 세부적으로는 반입 같은 경우는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 소비 사용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운송수단 안에서 소비 사용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239조의 소비 사용은 제외를 한다. 요 괄호 내용까지 들어가야 정확하게 득점이 될 겁니다. 출제는 총 5가지 정의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뭐 당연히 한 개당 2점씩 되겠죠. 근데 요런 괄호 속의 내용이 들어가지 않으면, 명확하지 않으면 득점이 그만큼 뽑기는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외국 물품. 외국 물품이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라고 해서 첫 번째,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 수리가 되기 전의 것. 여기도 역시 괄호에 괄호를 모두 다 적어주는 게 중요하죠. 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을 포함하고요. 또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하는 게 공해입니다. 그래서 이 괄호 내용 역시도 명확하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제가 수업 시간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관세법에 있어서 괄호 내용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괄호 내용을 꼭 관심 있게 그리고 완벽하게 암기해서 기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관세법에서는 외국 물품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내국 물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국 물품이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라고 해서 총 5가지가 열거되어 있죠. 첫 번째,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 물품이 아닌 것.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입항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수입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이렇게 5가지가 내국 물품의 정의입니다. 내국 물품 역시도 여러 가지 이쪽 저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럴 때 좀 써주시면 되고, 당연히 이 5가지 정도는 모두 다 기술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은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번째, 탁송품. 탁송품이란 상업서류, 견본품, 자가사용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국제무역선기 차량을 이용한 물품의 송달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반출하는 물품을 말한다 해서 휴대하여 반출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죠. 이게 이제 보따리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탁송품 같은 경우도 탁송품 통관 관련해서 요 정의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관세법상 탁송품의 정의를 기술하고 탁송품 통관에 대해서 기술하시오라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탁송품의 정의 역시도 별도로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마지막 5번째, 전자상거래 물품. 전자상거래 물품이란 사이버몰 등을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수출입 물품을 말한다 해서, 사이버몰이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를 거래할 수를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라고 괄호 내용까지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해서 끝. 기술하는 것도 이제 모의고사는 어쨌든 실전에 대한 연습이죠. 그래서 항상 모든 문제가 끝날 때마다 끝이라는
표시를 함으로써 이제 내 기술이 끝났다라는 걸 채점자에게 보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습관으로 이제 모의고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앞으로 20회차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좀 습관으로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에 대해서 5가지를 알아봤고요.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법상 기간과 기한 그리고 서류의 송달 등에 대해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해서 이제 2가지 문제를 출제했고 배점은 20점입니다. 각각 10점, 10일 거고요. 뒤에 문제들이 있지만 반드시 이 순서대로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실제 시험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실제 수험장 가서는 그리고 모의고사 때부터 연습 자체를 일단 가장 자신 있는 것부터 쓰는 방식으로 그 다음에 조금 고민이 되거나 생각이 잘 안 난다 싶은 것은 조금 미뤘다가 아무래도 기술을 하면서 시간을 좀 버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 기계적으로 쓰다 보면 쓰면서 다른 생각, 다른 거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시점까지 옵니다. 이제 그런 시점까지 좀 기다렸다가 좀 헷갈리거나 기억이 잘 안 나는 거, 명확하게 안 나는 것들은 좀 미루고 자신 있는 것부터 먼저 쓰는 방식으로 해주시면 좋고요. 그때 이제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너무 오버해서 많은 답안을 쓰는 건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출제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명확하게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만 쓰고 혹 연관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 것들은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적는 것이지 한 문제에다가 너무 많은 시간을 투여하게 되면 나중에 쓸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연습을 위해서 모의고사를 본다 생각하시고 항상 실전처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간과 기한의 계산에 대해서 기술하시오라는 문제. 이것도 본문 그대로 작성하면 되는 거죠. 첫 번째가 기간의 계산. 관세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 수리일로 보겠다. 얘는 수리 전에 물건을 반출하기 때문에 수리일이 아니라 반출 승인을 받은 승인일로 보겠다라는 것. 두 번째, 그 밖에 관세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준용한다. 민법에 따르겠다라는 내용. 일반적인 얘기고요. 기한의 계산에 대한 경우 관세법에 따른 기한은 다음 갖고 어느 날에 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휴일, 근로자의 날, 금융기간, 최신간수 휴무일, 그 밖에 인정하는 사항. 그래서 3번 목차 같은 경우는 기한의 계산이라고 해서 1번부터 5번 짜르륵 쓰는 것보다 이게 더 제일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하겠다라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내용이 안 들어가고 5가지를 썼다고 하면 배점을 절반 정도? 잘 받으면 절반 아니면 절반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적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체크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기한의 계산, 장애가 복구된 날을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국가 관세정보 시스템, 연계정보통신원망 등 대통령을 정하는 장애, 장전, 프로그램 오류, 한국은행 최신관서의 비정상 것으로 관세청을 정하는 사유로 가동이 정지되어 관세법에 따른 기한까지 관세법에 따른 신고, 신청, 승인, 허가, 수리, 교부, 통지, 통고, 납부 등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된 날에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라고 해서 이거는 당연히 다 적어주면 좋겠지만 그래도 한 4-5가지는 적어주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게 10점짜리 100점 정도로 제가 내보았습니다. 좀 양이 적다고도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100점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고 이런 거 이제 채점할 때 기준은 이런 게 들어가겠죠. 관세법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는 이런 표현이 누가 더 정확하게 썼는지에 대해서 100% 100점을 받을 수 있냐 없냐가 될 것이고 마찬가지 다음날 이런 내용들 정전 이런 사안들 대통령 정한 장애가 어떤 거 있는지 같이 적어주시면 더 배점이 아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문제 물음 2번 납부고지서 송달에 대해서 기술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8분의 1 범위에서나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 2번과 3번 기한의 계산, 납부고지 송달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8분의 1 범위니까 낼 수 있는 정도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에 이제 8분의 1의 가장 디테일된, 가장 좀 지엽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8분의 1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출제를 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시험에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8분의 1 때 공부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 납부고지서 송달 방법. 관세 납부고지서의 송달.